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2월 19일자 화강신문의 오늘의 생각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할수록 멀어져 가는 행복.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회장 이백은님의 오늘의 생각입니다. 위와 비교하여 부족함을 알고 아래와 비교하여 자족함을 아는 것은 무한의 경쟁 시대를 살아가야 할 청소년들이 지녀야 할 삶의 지혜다. 영국 레스터 대학교의 에드리언 하이트 교수가 2006년 전 세계 17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행복 지수를 발표한 적이 있다. 당시에 행복 지수는 덴마크가 1위였고 우리나라는 102위였다. 그리고 국민 총소득이 불과 1,400달러인 부탄이 8위로 기록되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의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를 코넬 대학교의 로버트 프랭크 교수는 사람들은 본인의 수입이 얼마냐가 아니라 남이 나보다 얼마나 더 버느냐로 행복을 결정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은 퍼주어도 마르지 않는 이웃 간의 정이 행복으로 이어지지만 부유한 나라 사람들은 이웃집 정원의 잔디가 더 푸르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상대적 빈곤감으로 불행을 자초한다는 것이다. 초등학교에 다닐 때 우가 들어있는 성적표를 부모님께 드리니 수가 아닌 우를 받은 건 우리 집안 내력에 없는 일이라면서 아들의 성적표를 휴지통에 내던진 아버지와 그 구겨진 성적표를 평생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 한기현이 쓴 35의 사춘기에 나오는 글이다. 청소년 상담을 하다 보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면서도 자녀의 능력이나 처지를 고려조차 하지 않은 채 무조건 남과 비교하여 그 결과로 평가하는 부모가 적지 않은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칭찬이나 격려의 말 한마디 못 들으면서도 각고의 노력으로 올라간 성적표를 들고 들어오면 먼저 다른 아이들의 성적을 물어보고 핀잔을 주는 부모는 비교를 할수록 자녀의 행복이 멀어져 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참으로 딱한 사람들이다. 비교하기를 좋아하는 제자 자공이 어느 날 공자에게 물었다. 스승님, 자장과 자하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낫습니까? 스승은 말했다. 자장은 지나치고 자하는 미치지 못한다.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 과유불급이란 말의 유래다. 학습 능력이 두드러진 사람도 있고 운동신경이 뛰어난 사람도 있듯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뜻이다. 살고 싶으면 행복하라는 심리학자 리차드 스티븐슨의 좌우명이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나와 남을 비교하는 세로의 비교가 아니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가로의 비교에서 온다는 깨달음은 오랜 세월 나 스스로 터득한 삶의 지혜가 아닌가 싶다. 생애 처음 구입한 자가용 포니를 타고 출근하던 나를 지금도 자랑스럽게 기억하고 있다. 아침 저녁으로 차 닦는 일이 그렇게도 행복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 부부 모임이 있어 약속된 건물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데 우연히 바로 옆에 주차한 친구의 대형 그랜저 앞에서 나는 왜 그렇게도 왜소해 보였던지 자가용의 크기가 사람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며 굳이 비교를 한다면 그가 가진 것과 내가 모자라는 것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과 그가 갖지 못한 것을 비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못했는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다. 행복하려면 친척이나 이웃, 친구나 직장 동료 등
다른 사람과 자신을 나란히 세우는 키재기와 같은 세로의 비교를 하지 않아야 한다. 타인의 장점과 나의 약점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함으로써 기가 꺾이고 열등감으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하나의 비교는 내세울 것 없는 나를 성공한 남과 비교하는 세로의 비교가 아니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가로의 비교다. 남보다 뛰어난 것은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 진정한 자랑거리는 과거의 자신에 비해 뛰어난 오늘의 자신이다. 해밍웨이의 말이다. 처음으로 대문에 내 이름의 문패를 달 수 있었던 집은 영등포구 신길동의 막다른 골목집이었다. 몇 년 고생해서 방이 넓어 어린 두 아들이 신나게 들고 뛸 수 있는 2층 집으로 이사한 날의 그 행복했던 추억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올림픽 시상대에 오른 선수 중에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고 우는 선수들을 외국인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메달의 색깔을 비교하여 찾아온 행복을 차버릴 것이 아니라 무명 선수였던 어제의 나와 세계 2위 또는 3위에 입상한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데에서 샘솟는 희망의 내일을 비교하는 데에서 샘솟는 희망의 내일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부부 갈등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가장 사소한 것이 심지어 이혼에까지 이르게 하는 잘못은 아내가 남편을 동창의 남편과 비교하거나 남편이 아내를 친구 부인과 비교하는 어리석음에서 발생한다. 남과의 비교를 참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네 형을 닮아라. 너는 네 동생만도 못하냐? 내 친구 아들은 1등만 한다더라. 라는 어린 가슴에 못을 박고 심한 경우 청소년 자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비교의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부모들도 있다. 이런 부모들은 형제 간의 두뇌 비교는 둘 다 해치지만 형제 간의 개성의 비교는 둘을 다 살린다는 유대인의 자녀 교육을 마음에 새겼으면 한다. 젊은 나래들은 한 교수의 위를 향한 비교와 아래를 향한 비교라는 강의 내용이 인생의 고비마다 힘이 되어 주었다. 지친 몸을 끌고 산 중턱까지 올라와서는 까마득한 정상을 보고 겨우 산 중턱밖에 못 올라왔다는 이도 있고, 산 아래를 내려다 보면서 이제 산 정상은 반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도 있다. 위와 아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위와 비교하여 부족함을 알고 아래와 비교하여 자족함을 아는 것은 무한의 경쟁 시대를 살아가야 할 청소년들이 지녀야 할 삶의 지혜다. 오늘의 용기, 내일의 희망, 이케다 다이사쿠. 모든 것을 기쁨의 방향으로, 가치의 방향으로 생각해 가는 신심의 일념으로 넓고 즐거운 인생을 열어갈 수 있다. 반대로 무엇을 보아도 나쁜 방향으로 비관적으로 받아들이면 현실의 인생까지도 어둡게 가라앉아 버린다. 불법은 그 미묘한 일념의 법칙, 마음의 힘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감사합니다.